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게 즉각 물러나야 된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과 가당치도 않게 설치는 치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다음의 배신자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오 시장이 저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요. 던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단식 들어갔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네. 그렇고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또 참을 만큼 참았다 한마디 했다가 장해찬, 박민영한테 좀 융당 폭격 받았잖아요. 네. 그때만.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러면서 친한동훈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네. 지금 대표 체제와 각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가지 이중 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중 위기는 뭐냐면 하나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위기예요. 서울시장 경선에서? 예, 서울시장 경선에서 통과하지 못할 위기는 뭐냐면은 지금 호시탐탐 그 규칙을 바꿔가지고 네. 그 룰을 바꿔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고 본 거예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의 그쪽 당권파들 제가 뭐 그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누구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아니라고 고성국이 특히 네.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이미 찍어놨어요. 고성국이 지금 고성국 박사가 계속 누구를 찍어요. 이렇게 네. 배현진도 이제 잘라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썸네일로 이렇게 다 올려놔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기 가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찍어낼 사람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세훈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예 그러면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문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각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그리고 본선에 올라가도 지금 만만치 않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 후보들. 이대로 무난히 그냥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에 대한 비토와 안 좋은 정서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또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코스피 5천 가고 막 이러면서 이게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각을 세워서 지금 돌파해 보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승부수를 던진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현역 당대표 그만두라고 한 것은 거의 뭐 당신하고 정치 안 하겠다. 당신 밑에서 공천 안 받겠다. 뭐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한 극약 처방까지 쓴 것은 네.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 가서 자꾸 저런 당대표가 있는 한 나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서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층까지 흡수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운 거는 맞는데 네. 조금 좀 작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그래요? 좀 아쉬워요. 어떤 작전이 필요했죠?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혼자 메시지를 했잖아요. 네. 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의원들 한 4-5명, 네. 한 10명이라도 있으면서 맞다. 오세훈 시장 말이 맞다. 지금 장동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서울시장 선거 유리했었는데 네가 지금 계속 박민영, 장해찬 동원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공격하고 무슨 뭐 공천 주네 안 주네 고성국 박사 말만 따르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렇게 동조하면서 막 뭐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대안과 미래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긴 했는데 그거는 오세훈 시장과 좀 다른 세력이라고 아니 보시나요? 오세훈 시장 편 들어준 사람 오세훈 시장 말이 맞네 장동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주어로 해서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광역단체장들이 좀 릴레이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네. 혼자 하지 않고 좀 4-5명이라도 함께 장동현 너 당신 넌 안 되겠어 너 믿고 우리가 뭐 지방선거 본선 못 치를 것 같아 너 그만둬야 돼 같이 세력이 이 대항을 해야 돼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거기는 장동현한테 이렇게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 단식 네. 하기 며칠 전에 둘이 만났어요. 장동혁 대표랑? 네, 네. 박영준 시장하고 네.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은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혼자 고립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립이에요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할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상당히 좀 잘못 처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정무부 시장이나 네. 아니면은 어떠한 특보 같은 경우에 전직 조금 신망 있는 의원을 네. 좀 곁에 두면서 당신은 딴 거 하지 말고 국회 가가지고 네. 내 편 많이 만들어. 세력화를 좀 해달라.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오세훈 시장 편을 드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한 10명 만들어. 네.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럴 만한 좋은 기회와 시기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못한 것이 저는 상당히 좀 패착 같다. 그런데 어쨌든 용기 있게 네. 이런 말, 옳은 말, 바른 말 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역시 국민의힘의 지도자급 네. 서울시장 감으로는 정말 최적의 후보가 아니냐 어허. 그런 역량을 갖췄다라는 것을 극찬이네요. 지금 네. 입증을 했다. 입증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정도까지? 어제 MBN 보도였는데 네. 그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인가 네. 거기에서 당에 대해서 성토가 나왔는데 당이 오세훈을 괴롭혀가지고 오세훈 뭐 제목이 뭐였더라? 당이 오세훈 힘빼 지도부 성토장된 국민의힘 채팅방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었고 지지율도 잘 나왔는데 민주당의 가상 대결에서 근데 좀 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당이 제대로 오세훈 흔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막 성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니까 나경원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세게 나갔잖아요. 장동혁 사태까지 나가버렸잖아요. 네. 여기에 붙을 수는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일종의 좀 제가 네이밍을 하자면 일종의 이제 배신자 연합이 지금 네.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배신자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한동훈도 배신자, 그러니까 그 뭐 당권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세훈도 다음 배신자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중요한 게 서울시당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한계 아닌가요? 친한계 대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친한계. 스탠스는 크게 보면 친한계고 네. 여기도 배신자로 찍혔어요 고성구간 때. 그러니까 소위 그렇구나. 말해서 배신자 연합을 통해서 네. 이 난국을 지금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뭐 당내에서는 배신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배신자를 네이밍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 배신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 누굽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가 다음 주에 개혁신당과 접촉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왜 이거를 개혁신당과 논의하는지 약간 의문이긴 하고 지금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약간 공조를 하는 특검으로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단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거를 출구 전략 삼아가지고 단식을 끝냈더니 이게 뭐냐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명해라. 이런 시점에서 대안과 미래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의 미래의 정치 지도자는 한동훈, 네. 이준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핍박받았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네. 윤건희 부부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로서는 야 장동희 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우리 전직 당대표인 이준석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보수파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씨앗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네. 본인 솔직히 4석짜리 개혁신당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본집으로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 대안과 미래라는 한 20명 정도의 세력이 나의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겠구나. 어허, 네. 그들이 여러 가지 얘기 나누자고 하면 나도 그냥 손잡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정적인 이해관계가 네.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썩 좋은 편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경멸 수준 경멸. 그 둘이 과연 국민의힘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어떨지. 안 맞죠. 안 맞는다.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 체급을 내는 게 아니라 네. YS랑 DJ보다도 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은. 네. 네. 두 사람 안 맞았거든요. 진짜 안 맞아서 네. 사사건건 붙었고 끝까지 화해를 안 하다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문안 가가지고 화해를 했었어요. 그때 네. 먼저 이제 그랬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를 했잖아요. 진짜로 서거하기 직전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화해한다 이런 제스처가 나올 정도로 네. 안 맞아요. 그래서 다만 네. 안 맞지만은 당도 같이 했어요. YS DJ도. 네. 네, 대선 후보 경선도 같이 하고 뭐 당도가 뭐 같이 했다가 뭐 쪼개지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두 사람이 안 맞는 거랑 같이 손잡는 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배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한동훈 대표는 저랑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정치를 얼마나 저는 어쨌든 직업적으로도 그러고 더 오래 봤을 거니까 네. 이런 히스토리도 훨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치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좀 있다, 사실은. 네. 아. 요즘은 너무 극단적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준석과 한동훈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이제 그걸 좀 숨기면서도 이제 겉으로는 좀 약간 화합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정치력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치력이라고 서로 경쟁을 봐요. 하면서 손을 잡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둘이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양쪽에 그렇고. 다 약간의 네. 그런 캐릭터가 좀 독특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근데 서로 불신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저쪽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저쪽은 제대로 정치인이 아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이런 얘기 좀 몇 번 다른 데서도 했는데 이간질한다고 제가 진짜 근데 현실이 그래요.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십니까? 아니 이제 속 빠져서 듣고 있었고 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정말 경멸하듯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한동훈 정도예요?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네. 저는 뭐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연락 오면 만나야죠. 뭐 이런 입장인데 네. 왜 싫어하는 거예요? 물어봤어 내가. 왜 싫어해 그랬더니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부산 해운대의 명물 맑고 시원한 대구탕을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물이 맑고 시원해 안주용 해장국용으로도 좋습니다. 조리 필요 없이 그냥 데우기만 하면 끝! 양도 넉넉하고 가격도 저렴해 700g 2팩이 16,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가 키운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관량이 끝내줍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을 처음 창당할 때 네.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을 해주시죠? 네. 딱 물어봤어 기자. 그랬더니 거기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 아닌가요? 거기는 보수파라고 볼 수 없죠? 그럼 민주당 편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정당 아닌가요?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아하. 거기에 엄청난 모욕감과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다 싫은 거야 그냥 뭐든지 다. 이미 그리고 어쨌든, 시작부터 삐뚤어졌구나. 네. 그리고 또 어쨌든 2030년에 경쟁자가 될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경계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둘 사이는 누군가가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둘 앉혀놓고 네. 야 니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협력하고 해야지 장동영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 윤호겐 세력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거 안 되잖아. 둘이 힘잡아가지고 일단은 저 외계인부터 처단해야지. 그렇게 좀 해주지 않는 한 네.
둘 사이는 만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70년대에 그때 이제 유진산 신민당 총재 대표가 있었고요. 그 별명이 사쿠라였어요. 사쿠라. 사쿠라. 예, 왜냐면은 항상 박정희랑 다 뭔가 야합을 해와. 돈도 받아오고. 뭐 돈도 받아오고 뭐도 받아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YS와 DJ가 네.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그때 서로 그렇게 안 맞지만은 유진산 쫓아내자 안 네. 되겠다 막 이러면서 손도 잡고 막 이렇게 공공의 적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 이준석이 어쨌든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지분이 있잖아요. 이쪽은 2030 젊은 세대 남성 뭐 중심의 보수 뭐 이런 거고 이쪽은 좀 더 나이는 있는데 조금 여성들 중심이기도 하고 성별이나 이제 젠더 나이로 보면 그리고 좀 이제 더 이제 그 탄핵 찬성파들을 좀 중심으로 모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합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다. 작지 않은데 네. 아 이게 참 될지가 문제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순간 우습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한번 그 모습도 보고 싶긴 하네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